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논란이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는 적대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에서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은 한미동맹, 또 한러 관계, 그리고 북핵 위기까지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서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가정적 표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법상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 현재까지의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취할 군사적 행동 수위에 따른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데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구해온 무기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대북 확장 억제력 등 상응 조치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윤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직후 환영의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 현상을 비롯한 국제질서 동향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며 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공식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적대적이 되면 일단 러시아와의 교역량도 적지 않지만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공개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이 때문에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보복 조치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 LG 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나 우리 교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러시아 교역량은 전년 대비 23% 줄었지만 여전히 21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9조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는데 우크라이나행 포탄 아니냐는 거였죠. 정부는 부인했었는데 JTBC가 취재해보니 당시 수출한 포탄에 원산지 표시가 지워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인지 모르게 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해석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에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그 전제 변함이 없다. 그런데 당시 포탄 일부는 일련 번호가 지워져 수출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155mm 포탄에 적힌 일련 번호를 지웠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소식통도 포탄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거나 페인트로 덧칠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포탄에 적혀 있는 일련 번호론 원산지와 생산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우면 한국산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만큼 우크라이나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일정한 수준으로 비축해놓은 예비탄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155mm는 한국군에게도 중요한데 전시 비축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설사 수십만 발이 반출됐어도 대비 태세에 지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우리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 안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는 반복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밝혀왔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미묘한 이 기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 지난해 10월 살상 무기 공급 사실은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올해 4월 19일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벌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일단 대통령 표현으로만 봐도 불과 한 6개월 정도 만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서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기에 국방부 입장만 해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은 앞두고 미국과 발을 맞추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꾸준히 우리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 이걸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지난 2월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로 감지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같은 이 내용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 김태호 1차장이 방문한 뒤에 미국 측과 얘기한 와중에 가능성을 내비치기로, 즉 미국의 그 요구에 어느 정도는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장,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일단은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도 약간은 좀 당황스럽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국방부 기자실 안에 있었는데 로이터 인터뷰 나오자마자 이 국방부 대변인실 자체에서 약간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약간은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서 유출된 문건, 전 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걸로 의심되는 문건이죠. 이 문건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잖아요. 방미와 연관지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 시점이 겹쳐진다면 거래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과적으로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이 정상회담과 기류 변화가 겹쳐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응했든 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든 우리는 어떤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일단은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기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반도체 지원법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핵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